제2강 소화기관과 약선요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통과 소화기 궤양, 만성위염, 변비의 증상과 증후를 변증하고 이 변증한 부분을 약선 시선하는 약선 음식으로 시연하는 레시피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통입니다. 이 위통은 위완통이라고도 부르고 상복부 위안 부근, 즉 이 오목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심통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이 심장의 통증은 대부분 이제 콕콕 찌르는 이제 작통이며 또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지고 통증이 어깨나 등으로 확산되면서 가슴 두근거림이 있고 숨이 차고 땀이 나고 손발이 차며 위급하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바로 이 위통 같은 경우에는 급성위염,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소화불량, 위점막 탈수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위통도 경중은 반드시 있죠. 그래도 참을 만한 만성위염이나 이 급성위염 정도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참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위점막층 정도가 아니라 위근육층까지 파고든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정도 되면 못 참아요. 이제 거의 자지러지고 기절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단순한 소화불량 정도라 한다면 아주 거부가고 불편한 정도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같은 궤양 위벽이 뚫리는 심하게 위총공이 이루어지게 될 만한 부분이 되게 되면 못 참는 거죠. 자, 그의 이 위통의 첫 번째 유형으로는 한사객위입니다. 차가운 기운이 차가운 사기가 위장에 이제 손님으로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증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위통이 급하게 아주 나타나고 찬 것을 싫어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따뜻하면 통증이 좀 감소되고 좀 차가워지게 되면 통증이 좀 심해지고 입은 이제 담백하고 갈증이 나지 않으며 따뜻한 음료를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혀는 담백하고 혀태도 얇고 백색이고 맥은 현긴맥이 되겠습니다. 병인 자체의 병인과 병기가 한사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한사가 위를 응집하여 차게 만들고 양기를 막아서 기가 정체돼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사를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를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온위산한 위에서 위를 따뜻하게 하고 한기를 몰아내는, 그래서 기를 통하게 해서 통증을 멈추게 하는 그런 치료법이란 그 치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제는 향소산과 양부환이 있겠는데요. 이 향부환과 양부환을 이제 이용해서 음식을 이제 같이 가감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하고 있는 부분은 고량강이나 오수유 이런 약재와 함께 향부자와 오약, 진피, 목향 같은 경우를 가지고 약선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가감법은 오한이나 두통이 있는 경우는 소엽이나 곽향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겠고, 또 이제 그 통증들을 이제 멈추게 하고 차가운 기운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는 생강탕이나 후추탕 같은 경우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한증에 식체가 경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혁실이나 신곡이나 개내금이나 파나 그다음에 생강 등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소화를 촉진시키고 막힌 것을 뚫어주면서 이제 부역질하는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을 막고 구토를 막아주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이 위장을 상하게 한 건데요. 이제 주로 이제 지나친 과식을 한다든지 음식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음식을 이제 먹어서 위가 음식이 위에 멈춰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안부에 이제 통증이 있고 이제 터질 것 같은 창만감에 손을 대면 통증이 심하고 트름 내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신물이 넘어오고 구토를 하면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나오고 구토 후에 통증이 감소됩니다. 음식이 먹기 싫고 대변이 편하지 않고 이제 방귀나 본 후에 조금 편해지긴 하지만 혀태가 두껍고 지저분하고 활맥을 띱니다. 병기상으로는 음식물이 적체되어서 위기를 막아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소식 도체와 화이지통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소화를 시키고 막힌 것을 이제 뚫어주는 그래서 위를 평화롭게 해서 통증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 동양의학의 처방으로는 이제 보화환이 있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음식이 상위되어져서 나타나는 위통의 경우에는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신곡과 산사와 내복자 그리고 복령과 반화와 진피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연교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가감법으로는 이제 배가 창만한 증상이 심하면 이제 지실과 사인과 빛낭을 조금 더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상태를 따라서 가감을 하면서 우리가 약선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의 위통은 간의 기운이 울결되어서 위를 침범한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안부에 창통이 있고 통증은 양쪽 옆구리 방향으로 이제 확산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지면 통증이 나타나서 또한 심해지게 되어지면 방귀나 트림이 또 심해지게 나타납니다. 통증이 약간 감소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트름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의 기운이 울결되어서 위를 범하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통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간의 울결을 풀어주고 또 기운이 잘 소통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통증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제 같은 경우는 시오 소관산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 상용약으로는 시오나 작약과 청궁, 울궁, 향부자, 그리고 진피와 지각, 불소, 그 다음에 감초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별이 중초에 쌓여서 나타나는 그 통증으로서 수별중조라고 분류합니다. 위안부 통증이 있고 통증이 극박해서 이 오목가슴 쪽이 탄 듯한 느낌이 들고 입이 건조하고 쓰고 그리고 갈증이 나고 또 먹기는 싫고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구토를 하고 싶은 그런 그 느낌이 들고 소변색은 노랗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혀는 붉고 설태는 노랗고 지저분하고 맥은 활상맥을 띱니다. 수별이 쌓여서 위의 기운을 이제 막아서 발생하는 이제 병기를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수별을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기운을 잘 통하게 해서 위를 평화롭게 하는 청중탕이 바로 대표적인 방조가 되겠습니다. 상용약으로는 이제 황현과 치자 그리고 반화와 복령, 초두구 그 다음에 진피와 감초들을 사용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혈이 위장의 정체돼서 옹체돼서 나타나는 어혈정위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유형은 이제 위안부 통증이 있고 또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칼로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통증이 아주 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혈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게 통증은 상당히 통증이 심하고 통증 기간도 오래 간다고 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식후에 이제 더욱 심하고 밤에 심하고 간혹 토열이나 흑변을 보기도 합니다. 혀는 자음색이고 어반이 있으며 산맥입니다. 그래서 흑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변의 색깔이 검은색을 띠는데 이 부분은 위장에서 출혈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변을 보는데 혈변을 보게 된다면 위장에서 출혈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항문과 가까운 곳에서 출혈이 있기 때문에 혈변을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위장과 멀어질수록 항문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위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혈변이 흑변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혈 정위 자체가 어혈이 위장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는 그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위의 기운이 잘 흐르게 하는 형태로 치료법을 세웁니다. 실소산과 단산음이 합방되어져서 가감을 하는 편입니다. 상용하는 약재로는 이 포항과 오령지, 단삼 등을 사용하고요. 단향과 사인 등도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의 위통은 이제 위음 휴모입니다. 위장의 음기가 고갈돼서 나타나는 통증인데 이때의 통증은 위안부가 은근하면서도 뜨거운 열기가 동반된 통증을 보입니다. 배는 고픈 느낌은 드는데 이제 먹지 못하고 입과 목이 건조하고 오심번열이 있고 몸이 마르고 기운이 없고 갈증이 있지만 또 갈증이 있고 또 물을 먹고 싶고 대변이 건조하고 혀가 붉고 진액이 부족하고 맥은 가늘고 빠르게 떼어집니다. 무엇보다 위장의 음기가 고갈돼서 소모돼 완전히 아주 사라져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를 잘 보살피, 잘 이렇게 보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를 잘 보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위장의 음기를 키우고 위장을 이제 위롭게 하면서 그 통증을 이제 완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방지는 일괄전과 그 다음에 작약감초탕을 이제 합하여서 이제 가감을 하고요. 일반적 상용약으로는 이제 4.3 맹문동, 생지왕, 구기자를 이용하여서 이제 음기를 이제 복돋우고 당기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제 활혈과 양혈 작용을 하고 천연자를 통하여서 이제 기운을 잘 통하면서 통증을 없애고 작약과 감초로 급한 것을 다스리면서 급한 것을 완화시키면서 통증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통의 마지막 분류로 이제 비장과 위장이 이제 허한 상태에 놓여 있을 경우에
이 양기가 부족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허한 형태를 이제 보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통이 이제 은은하게 오면서 잘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나타나면서 따뜻한 걸 좋아하고 만져주면 통증이 가벼워지고 공복 상태가 되면 통증이 심하고 음식을 먹으면 조금 나아지고 과로하거나 찬 것을 만나면 통증이 다시 나타나가 심해지면서 맑은 물을 토하고 정신이 필요하고 음식이 잘 들어가지 않고 사지가 천근만근 무겁고 힘이 없고 수족이 차고 대변이 묽고 혀는 담백하고 태는 백색이고 맥은 허약하고 또는 그 맥이 느리게 완만하게 뛰는 맥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비장과 위장이 이제 그 양기가 부족해서 이제 허한 증상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중 건비의 방법과 화위 지통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 방지로는 환기근중탕을 이제 가감하여 사용하는 걸 보통으로 하고요. 일반적인 상용하는 약으로는 작약과 구감초, 그리고 엿당이나 대추 등을 활용하여서 비위 허한증을 다스리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화기 궤양의 변증 약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궤양 같은 경우는 위 점막의 염증 정도가 아니라 소화기 궤양, 소화기 계통의 점막 부분의 염증 정도를 넘어서서 근육층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는 근육층까지 이제 손상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제 궤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소화기 궤양의 첫 번째로 비위허한증, 비장과 위장이 이제 차가워서 생겨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위허한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안 부분, 그 배꼽 위에서 단중 들어가고 있는 그 중간의 부분이 이제 바로 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위안 부분이 은근하게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강렬한 그런 통증이 아니라 아주 기분 나쁜 그런 통증이 이제 지속되어지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손을 올리고 있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통증이 적어지고, 그렇지만 이제 짜증나죠. 그러니까 이제 권태감도 있고, 또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배가 더부룩하기도 하고, 입맛도 없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혀를 진단을 해보게 되면 이 혀의 태도 역시 얇고 희고 맥은 아주 깊게 들어있고 가늘게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위안 부분을 이제 위쪽에 대한 부분을 이제 따뜻하게 해주면서 비장을 이제 세워주는 그런 이제 처방 치료법을 이제 택하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약선에서 이제 응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강구 우유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두 소해양 수호탕이 있고 삼진천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강구 우유갱에서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비위가 허하기 때문에, 허한증이기 때문에 부추나 생강을 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그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부추와 생강을 통해서 발표 산한을 시키고 위장을 세우면서 이제 음식이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초학에서도 공부를 했듯이 생강은 양기를 불어넣어주는 데 있어서는 양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음식의 분야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귀한 식재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위에 은은한 통증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생강과 부추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소해양 수호탕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돼지 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소해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오를 같이 쓰고 있는데, 역시 그 비장과 위장이 화한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따뜻하게 해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돼지 같은 경우는 뭐 상한 음식이 되든지 막 어떤 음식을 줘도 잡식성으로 다 먹잖아요. 아주 돼지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모두 소화를 해내고, 소화해내는 것을 뭐 이렇게 다 살로 보내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돼지 위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상응요법적인 부분에 이제 그 근거를 한다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약선에서 보게 되면 돼지 위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이제 위가 약하니까 평생 돼지 위를 먹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걸 맛있게 만드는 요리를 개발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에요. 돼지를 가지고 돼지의 부속물인 뭐 위장이나 신장이나 심장이나 폐나 이런 부속물을 가지고 이장부장법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게 길게 가게 되어지면, 오래 쓰게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또 부작용을 유발하고 좋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정통적인 그런 그 제시 방안이기 때문에, 치료용으로 몸을 좋게 할 용으로 잠시 동안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화기 궤양의 두 번째, 간기범입니다. 간의 기운이 위장을 이제 범하는 형태의 위궤양이죠. 소화기 궤양입니다. 이때 나타난 증상은 위안 부분에 창통,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있고, 양쪽 갈비뼈 방향으로 이 통증이 확산돼서 화를 낸다는 성질을 또 내게 되어지면 그 증상이 더 가중되고, 예를 들어 트름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속이 좀 편해지고, 혀의 상태를 보게 되면 여전히 혀는 얇고 희고 맥은 깊고 간에 맥인 현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치료법은 간을 편안하게 해서 간을 풀어주어서, 간에 막힌 것을 풀어줘서 기가 잘 통하게 하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서 통증을 멈추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국화차나, 두 번째 복밀 초진탕이나, 세 번째 백편두 불수죽이 이제 이 감기 범위에는 적합한 약선 응용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화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간을 풀어줘서 기가 잘 통하게 하는 방향으로 홍화와 함께 사용을 해서 음식에 응용하는 방향이 되겠고요. 복밀 초진탕 같은 경우는 그 위를 편안하게 하는 부분을 이제 더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울위열인데요. 간이 물결되어져 있고 또 위장에 열이 있는 그런 상태에 볼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위안 부분이 은통도 아니고 창통도 아니고 착통입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정도면 이제 터질 것 같은 통증인데, 병세가 이제 급박해서 배에서도 소리가 나고 신물도 넘어오고 입이 마르고 쓰고 변비가 있고 소변이 노랗고 혀는 붉으며 혀의 태는 노랗고 맥은 현상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뭐 어차피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궤양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참을 수 없어요.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증세가 완화되고 그러게 될 때 이제
약선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지, 약선은 치료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응급의학이 발전되지 못했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치료를 이제 과감하게 해왔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응급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음식을 통해서는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하는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해왔었던 그 방법을 우리가 보면서 간이 몰결되어지고 위장에 열이 치솟는 그런 위궤양의 증상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에는 이제 간을 편안하게, 간이 제 기능을, 이 소설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열을 이제 없애는 방법. 그래서 위장이 편안해지게 하고, 통증이 멈추게 되어지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괴탕차가 있고 감난엿당액이 있겠습니다. 차잎과 설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감난엿당액 같은 경우는 양배추와 엿당을 사용해서 간의 물결을 풀고 위장에 열을 내리는 그런 응용법이 되겠습니다. 소화기의 위궤양의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기체혈어가 되겠습니다. 기가 막히고 혈이 막혀 있는,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는 혈어라는 말보다는 어혈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어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피떡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가 혈관 속을 돌다가 혈관의 내막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그 염증이 치료되어지면서 염증 부산물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어지면 이 부분들이 또다시 뭉치게 되어져요. 뭉쳐서 피가 끈적끈적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피가 끈적끈적해서 피가 잘 돌지 않게 되어진다든지, 또 다른 염증이 나타나 있는 부위에 가서 이제 고이게 된다든지 뭉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피가 잘 돌지 않은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혈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가 뭉치고 혈이 뭉치고 기가 통하지 않고 혈이 잘 흐르지 않는 이러한 증상으로 해서 나타난 소화기 궤양, 이런 부분은 위안 동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통증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첫 번째는 은은한 은통, 그 다음에 위안 창통, 터질 것 같은 통증, 작통, 그냥 작살날 것 같은, 그냥 부사질 것 같은 통증. 네 번째 통증이 바로 이 동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동통 같은 경우는 찌르는 통증이에요.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인데, 이 통증이 있는 이 부위가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증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 고정되어 있는 부위를 만지면 더 심해지게 되어지고, 심하면은 피를 토하기도 하고, 또 위장으로부터 그 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소화 과정을 통해서 산화되어져서 배설이 될 때 변으로 나올 때는 이제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 변이 나오게 되면 그 위장이나 그 대장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항문으로부터 멀어진 곳에서 출혈이 있었던 것이고, 출혈의 색깔이 붉은색이면은 항문 쪽에 가까운 쪽에서 출혈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 계통 윗부분, 위장에서부터 출혈이 있기 때문에 변은 이제 검은색 변을 보고, 혀는 어두운 자색이고, 맥은 이 산맥을 보인다고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으로는 피가 잘 돌지 않고 어혈이 있기 때문에 피를 잘 돌게 하는 활혈과 어혈을 없애는 화어의
활혈화력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약선의 응용에서는 이제 지각과 백급을 사용을 하고, 또 지각과 백급을 활용하여서 쓸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약선 응용 방법으로는 지각, 백급, 죽을 만들어서 먹는 거죠. 그리고 백급과 우유를 같이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음 부족입니다. 위음 부족은 쉽게 본다 한다면 소화액의 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위장의 음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통증인데, 소화기 궤양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은은한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가 허한 증후를 보일 때도 위안 통증이 있는데, 위에 음기가 부족한 경우에도 역시 위안 부위에 은통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입과 목이 마르고 대변이 건조하고 혀가 붉고 진액이 적고 맥은 가늘고 또한 빠르게 뜁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장의 음기를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기를 키우고 위를 유익하게 하는 형태의 치료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선 응용의 부분에서는 한련초 홍조탕과 감자즙, 석곡, 죽을 이용하여서 위음 부족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분은 한사범위입니다. 차가운 차가운 사기가 위를 범한 이제 경우죠. 대부분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이 한사가 위장을 범하게 되어지게 되면 통증은 상당히 강렬하게 옵니다. 허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실증으로 오기 때문에 위안 동통 부위가 폭작했다는 이야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장의 통증이 동통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아주 폭발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 것을 만지면 심해지고 더운 것을 만지면 좀 통증이 완화됩니다. 혀의 모양, 혀의 태는 이제 얇고 희고 현맥과 긴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가운 기운이 들어와서 그런 거기 때문에 차가운 기운을 흩어지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통증을 멈추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약선에서는 강귤 초탕과 건강죽이 되겠습니다. 소화기 유궤양의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음식이 적체될 때 나타나는 통증이 되겠습니다. 음식이 적체되게 되어지면 위안 부위가 창만하고 통증이 터질 것 같으면서도 찌르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트름을 하게 되어지면 부패한 냄새가 나고 신냄새가 나고 헛구역질을 하고 구토도 합니다. 대변이 편하지 않고 혀태는 두껍고 지저분하고 현활맥을 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치료법으로는 소식도체, 음식을 소화를 시켜서 막힌 것을 뚫어주는 형태의 소식도체 방법인데, 약선 응용의에서는 건비 소식 단갱과 내복자 산이 되겠습니다. 소화를 일단 시켜서 막힌 것을 뚫어주게 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성위염의 변증 약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의 이 만성위염은 또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비위허한증이 있고, 두 번째는 음허위열증, 그 다음에 간위기체증의 형태로 해서 이 만성위염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비위허한증 같은 경우는 비장과 위장이 이제 허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비위가 허한에서도 소화기 궤양이 있지만 또 이 만성 위염도 비위허한증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안 부위가 창만하고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더 가중되어지고 맑은 침을 흘리고 얼굴색에는 광채가 없고
정신이 필요하고 기운이 없고 혀는 담백하고 태는 흰색이고 맥은 깊고 가늘고 무력한. 정말 어렵죠? 아, 공부가 원래 어렵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한 부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아픔이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참고 가시다 보면 좋은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위요한증의 경우에 치료법으로는 이제 비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를 이롭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간 그 위장 부위나 비장 부위를 따뜻하게 해줘서 위가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약선 운용에 있어서는 인삼갱미죽과 영양난위분, 그 다음에 사인투조와 개와 연자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아픈 부분은 빨리빨리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스쳐 지나가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내면적으로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치 콩나물을 기를 때도 보면 콩나물에다 물을 그냥 붓는 것일 뿐이잖아요. 콩에다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실력도 시간을 투자한 만큼 여러분이 참은 만큼 그 실력은 점점 길러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용기를 해서 만성염의 두 번째는 음허위열입니다. 음이 허약해서, 음이 부족해서, 허함으로 인해서 위장에 열이 있는 거죠. 허열입니다. 허열. 그러니까 위안 부위가 은은하게 아프고 배는 고프나 먹고 싶지는 않고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대변이 건조하고 신체가 마르고 혀는 붉고 진액이 적고 맥은 가늘고 빠르게 이제 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기가 부족해서 위장에 위산이 이제 위액이 소화액이 이제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를 더 유익하게 해주는 그 위를 세우는 이제 그런 이제 치료법을 사용을 해서 건위차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맹문동과 단삼과 황기와 오메, 생감초, 녹차 이런 등등의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차로 이제 마셔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위의 음기가 강한 부분들을 보충을 하게 되어지고 위에 열을 이제 조절을 해주는 그런 작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이 기체가 되겠는데요. 간이 소술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간이 울결되게 되면 위장도 역시 손상을 당합니다. 위장도 손해를 당하죠. 간이 위장을 넘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간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되면 위장이 편해지는데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불똥이 위장에 튀겨요. 그래서 위안부에 창통이 있고 그 통증이 옆구리 방향으로 퍼지면서 트름을 자주 하고 입은 쓰고 신물이 넘어옵니다. 오심과 구토증이 있고 혀태는 얇고 희거나 얇고 황색을 띠고 현맥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치료법으로는 간을 편안하게 간을 잘 소통시키고 그 다음에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선 응용에서는 우리 건위차하고 장미로주하고 불수, 감주, 오수유, 죽 이렇게 네 가지의 부분들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화기관의 변증약선 네 번째 변비의 변증약선이 되겠습니다. 변비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그렇게 기분 썩 좋은 건 아니죠. 변이 잘 안 나오니까요. 근데 변이 잘 안 나오는 부분들도 변이 건조해서 딱딱이 굳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굳어져도 잘 안 나오지만 힘이 없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변이 나오긴 나오는데
앞에는 또 딱딱하게 나오고 뒤에는 물러서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변 자체의 이상 증상들은 일단 변비의 부분으로 이제 놓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변을 보시는 게 좋은데, 하루에 한 2번 이상 본다 하게 되어지면 이제 설사 형태에 가깝겠죠. 그러나 일주일에 뭐 한 2~3번 정도 본다. 이 정도 된다면 이제 변비의 증상이 이제 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변증약선에서는 변비를 크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실혈변비, 두 번째, 기체변비, 세 번째, 기허변비, 네 번째는 혈허변비와 양허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실증으로 보여지는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는 실열변비, 실증으로는 실열변비 하나의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허증의 부분이 아닐까. 기체변비도 실증보다는 허증 쪽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허증의 형태로 나타나는 변비가 훨씬 더 많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열이 실해가지고 나타나는 변비 같은 경우는 대변이 건조하게 나와요. 그리고 소변 색깔도 붉습니다. 노란 정도를 넘어서 좀 붉게 나오고 몸에 열도 많이 나옵니다. 소변이 붉게 나오는 것을 넘어서 새까맣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었던 부분인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군기교육대에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군기교육대 들어가니까 물은 통제되어 있고 훈련은 아주 힘들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박 4일 동안 군기 교육을 받는 동안에 물을 통제를 받다 보니까 물을 마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물을 못 마시죠. 물은 못 마시고 훈련은 세게 하고 땀으로 배출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3박 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샤워실에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참,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을 온 몸이 그냥 다 빨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쑥쑥쑥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3박 4일 동안 소변을 거의 한 번도 안 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데, 샤워장에 들어가 샤워를 하면서 물이 몸속에 들어가니까, 얘가 이제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변을 딱 보는데, 참,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내 생에 검은색 소변을 보는 건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완전한 검은 건 아니고, 이제 검은색 소변을 보는 것 같아요. 변이 이제 검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다음번에 소변을 볼 때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소변이 붉은 것을 넘어서서 노란 것을 넘어서서 붉은 것을 넘어서 검은색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해봤는데, 실열이 있게 되어지면 소변이 실제로 이렇게 붉은색, 초창기에는 이제 노란색인데 붉은색. 뭐 비타민 많이 먹어도 또 이렇게 소변이 노랗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다른 부분인데, 열이 있게 되어지면 소변이 붉고 몸에 열이 나. 그러면서 대변이 말랐다. 변비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란다면 우리가 실혈변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토마토 계란탕이나 결명자 가지찜, 그리고 죽순 샐러드 무침이라든지 해파리 냉채로 실혈변비를 잡는 이런 방법이 되어 있고요. 기체변비는 트름을 자주 하고 가슴과 옆구리가 항상 터질 것 같은 그런 창만증이 있을 때, 그러면서 변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기체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향, 빛낭 중이나 지실, 결명자, 옥수수 떡이나 친목향, 신목향, 해삼탕이나 지실 무볶음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기가 허에서 나타나는 기어변비 같은 경우에는 배변 욕구는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나오죠. 배변하기가 힘들고, 또한 기가 허하다 보니까
또 땀이 삐질삐질 나오는 이제 이런 경우가 기허변비가 되겠고요. 혈허변비 같은 경우는 이제 피가 부족해서 하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하고, 그다음에 머리가 어지럽고, 눈은 침침하고,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 건망증 같은 경우가 있으면서 변비가 있다. 이런 혈허변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기가 허해서 나타난 양허변비 같은 경우는 양이 허하기 때문에, 양기가 허하기 때문에 얼굴색이 이제 푸르르고 파랗고, 혈이 허하게 되면 얼굴색이 창백한데, 양기가 허하게 되면 이제 그 한증이 있기 때문에 얼굴색이 파랗고, 사지가 차고, 소변이 길게 나오지만 얇고 길게 나오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찬 것을 싫어하고, 복부가 차고 통증이 있으면서 변비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를 한다면 양어 변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변증약선에 대한 증상별 변증약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이제 레시피를 보시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소화기관에 좋은 약선 레시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관의 증상에 나타난 변증 약선을 보시면서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만 가르쳐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소화기관의 약선을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뭔가 하나만 시작할 수 있어도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약선 레시피에서도 제가 첫 번째로 양배추 샌드위치의 약선 레시피를 넣고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이 레시피를 통해 가지고 어찌 본다 한다면 저는 양배추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화기관과 관련되어져서는 양배추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양배추를 여러분들이 이제 약선에 시도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 한다면, 이 수업에 대한 부분으로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첫 입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첫 입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리길도 첫걸음으로는 완성되지 않지만 첫걸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이 첫걸음부터 우리는 말리길을 떠났다, 말리길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소화기관에 관련되어져서 약선의 시도는 바로 양배추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제대로 받고 있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양배추 샌드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양배추 샌드위치는 이제 위궤양에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복부가 자주 아프고 식욕이 없고 더부룩함에 신물이 넘어오는 이제 위궤양에 좋은 약선이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제 양배추와 이제 식빵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신물이 넘어오는 위궤양. 양배추 샌드위치에 그동안에 뭐 육고기와 다른 것들을 넣었던 것에 비해서 양배추의 양을 이제 조금 더 늘리는 형태로 샌드위치를 만든다. 거기에 돼지 위도 들어가고, 양배추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토마토 케첩과 생지형, 산약과 삼칠이 들어가서 어찌 보면은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물이 넘어오고 더부룩하고 하는 그런 유기양의 샌드위치, 즉 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드는 샌드위치를 같이 쓴다는 것은 조금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이런 빵 종류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밀가루용이 아니고, 밀가루를 쓴다 하더라도 통밀로 만든 샌드위치가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요즘 바게트 빵 같은 경우도 쌀로 만든 바게트 빵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식빵 부분은 단순하게 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그 식빵들이 아니면 나름대로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배추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고 그 모양새 자체가 어찌 보면 얼키설키 생긴 그 모양이 위장의 주름처럼 사실은 생겼어요. 그래서 상용요법상으로 초기의 위염 정도의 증상에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들 양배추를 먹으면 좋다. 양배추를 먹으면 좋다. 그런데 양배추를 먹으면 좋다. 좋다 하면서도 양배추를 안 써요. 안 먹어요. 그리고 요리하시는 분들도 양배추를 가지고 요리를 잘 하게 되면 좋다 하지만 실제로 안 써요. 즉 뭐냐면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천을 못하게 되면 이거 환상이고 환영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부족하고 또 몸의 상태가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실천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실천에 관련되어진 그 실천에 관련되어진 많은 것들이 그 부분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하나의 이 오묘한 이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에 뭐 다른 건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양배추 샌드위치가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들을 많이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양배추 하나만큼은 그냥 따로 떼놓고 제가 분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양배추가 좋다 하더라는 정도, 위궤양에는 양배추가 좋다더라, 위염에는 양배추가 좋다더라, 위에는 참 생긴 것도 위장의 주름처럼 생긴 이 양배추가 제대로 위장에다 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실제적으로 혹시라도 위장에 문제가 있겠다, 위장을 좀 더 건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한다면 당장이라도 양배추들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양배추로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든다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소화기관에 좋은 약선 레시피를 분석하는 것을 떠나서 약선 요리를 만들고 계시다라고. 약재가 들어간다 해서 꼭 약선 요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양배추를 쓰시면서 이 양배추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생주향을 쓴다, 산약을 쓴다, 삼치를 쓴다, 거기에 돼지 위도 쓴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힘들이 약선 소화기관의 약선 요리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단갱찜입니다. 상복부의 통증이 심하고 아픈 곳에 고정되어 있어서 만지면 심해지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고 심하면 토열이나 검은변이 나오는 사람에게 좋다. 37은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지통작용도 있고 지혈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37은 그 3종류지만 성질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기운을 북돋워 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약선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연근 1개와 이 37분과 계란 1개를 잘 갈아가지고 골고루 섞어서 찜통에 넣고 이제 찌는 그런 레시피가 되겠어요. 37 이파리도 이제 쓰지만 37 괴근을 쓰게 되어지면 고구마 맛 같이 이제 맛도 괜찮고요. 이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물처럼 무쳐서 먹게 되지만 상당히 맛있는데 모양새로 보면 거의 인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괴근은 인삼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죠. 아무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모양새는 이렇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삼 오징어입니다. 이 오삼 오징어 이 레시피 같은 경우는 기와 음이 부족하여서 발생하는 모든 증상에 일단 효과가 있습니다. 배가 은근하게 아프고 입과 목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식욕이 없고 배가 더부룩하면서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약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징어 한 마리에 오미자, 그리고 만삼, 맹문동, 백합을 이용해서 만드는 요리가 되겠습니다. 게내금 분죽입니다. 게내금 분죽은 닭의 모래주머니, 그쵸? 닭의 모래주머니죠. 모래도 소화를 시켜내버리는 정도의 강력한 닭의 위장과 같은 부분인데, 실제로 식체를 자주 하고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에 통증이 있고 음식에 상한 냄새가 나고 트름을 자주 하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약선이 되겠습니다. 게내금 6개, 진피, 사인, 쌀, 닭 육수, 오젓골, 야채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요리가 되겠습니다. 게내금은 위에 통증이 있을 때 한방에서는 자주 상용하는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초두 양고기 탕면입니다. 위궤양에 사용을 하고요. 비위가 허약하고 차고 배가 더부룩하고 차고 소화가 잘 안되고 통증이 있으며 맑은 침이 고이고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약선이 되겠습니다. 소뼈, 양지머리, 국수, 대파, 생강, 소금, 후추, 초두구, 백두구, 고량강을 사용하는 약선이 되겠습니다. 초목 수유표지입니다. 위안부가 더부룩하고 창만하고 그 통증이 옆구리 방향으로 퍼지고 트림이 자주 나오며 입이 쓰고 신물을 넘어오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구토 증상이 있는 유궤양 증상에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화채 마른 것과 흙먹이 마른 것, 돼지고기, 대파, 생강, 소금, 요리술과 불술을 사용해서 만드는 요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6개의 레시피 뿐만 아니라 위통과 위염, 위궤양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시피가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수밥, 고추잎 계란탕, 생강 진피은, 비둘기구이, 정양생강고, 맥동 대추주, 꿀과 감초, 진피탕 이렇게 또 있겠고요. 무엇보다 위통에 사용하는 부분 중에 수수밥이나 그리고 생강 진피음이나 세 번째 나오는 생강 진피음이나 맹문동 대추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 변비에 좋은 약선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약 3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약선 본추학에 나오고 있는 약선 응용편에서 변비에 좋은 약선 요리 레시피만 쭉 한번 모아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꿀차, 금은화 꿀차, 산약밥, 규리죽, 상마환, 수세미탕, 가지찜, 시금치죽 가 있겠고요. 아홉 번째로 시금치 선지탕, 시금치 나물, 고사리 모기 육편, 12번째로 고구마잎 볶음, 감자즙, 은이죽, 행탕, 바나나죽, 17번째로 바나나, 상심탕수, 무화과밀, 잣죽, 잣탕,
22번째 호도죽, 전복 메추리알, 해파리 올방개탕. 25번째로 황기탕, 백합탕, 결명 강압죽, 국화 결명 산사차. 29번째 결명자차, 도행죽, 육종용죽, 하고초 파란건죽. 33번째 마지막으로 옥죽 사삼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변증약산 소화기관과 약선요리의 두 번째 이제 레시피, 변증약산 레시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하죠. 복잡한데 여러분 이 시간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하라. 그러면 그 시작점을 향하여서 뭔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정을 가져라. 그러면 그 열정에 상응하는 많은 것들이 그 열정을 돕게 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이제 비슷하겠는데요.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화기관 하게 되면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이 작은 것의 그 주인공이 저는 양배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사용하시면서 소화기관에 더 관심을 갖고 소화기관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제 양배추와 관련된 여러 음식들을 만들어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약선 요리에 대한 부분이 더 확장되어지고 점점 더 재미있는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리라고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